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 사진이 있잖아요. 앞좌석에 발을 걸친 윤석열. 처벌받지 않는 자의 일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평생 특권을 누려온 검사 몸에 배인 아나무인.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남이 앉을 자리니까 알아서 자제하는 시민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30년 전에 버스에서 담배 피던 시절, 그때 아재 감각, 거기에도 못 미쳐요. 그때도 남의 자리에 구두발을 올리진 않았었거든. 권력을 잡으면 그땐 앞자리가 아니라 당신들 어깨 위야. 반면 이재명이 매일매일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자기가 당신들 발을 제일 잘 씻겨줄 자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 사이의 근본적 차이가 이번 대선의 본질이에요. 밭을 갈아. 잘 갈아야 돼. 김어준 총수의 촌철 살인 같은 발언이었는데요. 김 총수는 항상 옳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그의 통찰력과 현안을 분석하는 시대정신은 매번 놀라움을 느끼게 하는데요. 19일 김어준의 다스베이더 201회, 일본에서 온 무속달력, 주가조작 했네했어, 예술가 지지선언편에서 김어준 총수의 크로징 멘트였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의 본질을 지적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차이점을 짚었는데요. 권력을 잡으면 국민의 어깨 위에 발을 올릴 자와 국민의 발을 씻겨주려는 자의 한판 승부. 평생을 법 위에 군림하며 처벌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 검사의 특권으로 누려온 삶을 살아온 자의 아나무인적 일상성.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천번 만번 그 이상을 생각해도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발을 가장 잘 씻겨줄 사람, 이재명입니다. 철지는 좌파 혁명 이론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오로지 불중 외교만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그런 나라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 망해서 우리의 강력한 자강과 안보 태세만이 지금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당이 맞습니까, 여러분? 19일 어제 하루 윤석열 후보가 쏟아낸 아무 말 대잔치 발언입니다. 일관성도 논리도 없으며 상식도 철학도 없는 묻지마 비판인데요. 더욱더 재밌는 건 논리 근거가 없다 보니 이런 짧은 비난은 3분이 채 넘지 않는 토막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써준 글이 없다면 길게 말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거듭 유세에 그가 보여주는 건 흡사 씨름 선수 출신의 강호동이 하는 우스꽝스러운 주먹질 퍼포먼스 말고는 볼 게 없는 거죠. 이 어퍼컷 세리머니도 처음에야 화제가 됐지만 보면 볼수록 왜 저러나 싶은데요. 그냥 우스꽝스러워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국힘당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영남권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발언 대부분은 민주당을 향한 날선 비판으로 채워졌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치켜 세우면서도 중도 진보 진영의 분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 울산에서 유세를 시작한 국힘당 윤석열 후보는 연설의 대부분을 민주당을 향한 비난으로 채웠는데요. 수시로 어퍼컷을 날리는 자세를 취했고 히틀러, 나치, 파시스트에 이어 이날은 민주당이 좌파혁명 이론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며 이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까지 모두 잘못된 정책이라고 깎아내렸고
종전 선언을 추진한 안보관과 북한 미사일 대응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권 비판에 역점을 둔 짧은 연설을 앵무새처럼 반복해가며 김해와 거제 등 울산 경남 지역을 순회했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 거제를 찾아선 문민시대를 연 YS 정신을 배우겠다며 표심 결집을 시도했고, 김해를 찾아선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켜 세우는 동시에 지금의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중도 진보 진영의 분열까지 시도했습니다. 이어진 통영진주 창원 유세에서는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며 속아줄 거라고 믿으며 지역 표심을 공략했는데요. 그의 선거운동은 갈등과 분열, 반목과 충돌을 부추기며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미래를 말하고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 가겠다는 후보, 과거를 논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후보,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현직 대변관으로 밝혀진 대장동 그분의 정책, 거짓 선동으로 생사람 잡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그분의 정체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현직 대법관 A 대법관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1년 2월 4일 김만배와 정영학이 대화한 녹취록에는 그분의 실명이 거론됐고 그분을 처장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 대법관은 김만배의 도움으로 자녀가 거주할 특정 거주지를 제공받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이재명 후보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집요하게 거짓 정치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마치 이재명 후보가 그분인 것처럼 규정하며 뻔뻔하게 거짓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토론회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 누구냐? 대장동의 악취가 진동을 한다며 흑색 선전을 일삼게 바빴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의 몸통으로 규정한 그분의 가면이 이제 벗겨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야말로 악취나는 마타도를 즉시 멈추기 바랍니다. 온갖 로비와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공이익 환수를 위해 책임을 다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범인으로 누명을 씌우고 생사람을 잡았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당장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특수부 검사, 사법부 고위 관료들이 불법 콜라보를 이룬 사법 게이트입니다. 검찰은 현직인 A 대법관이 누구인지 직접 메모까지 하며 그가 누구인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불러 A 대법관과의 관계를 추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검찰은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로 이어지는 커넥션도 꼭 밝혀져야 할 상황입니다. 돈 받은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한 대장동 개발 비리의 추악한 아수라의 가면을 누가 썼던 것인지 반드시 밝혀주기 바랍니다.